안희정의 약진이 민주당 내부에서 무섭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전에 안희정 후보는 10%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9%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3%가 떨어졌고요. 최근에 토론 회피하고 다니더니만 꼴 좋습니다. 황교안 대행 2% 올랐습니다. 11%입니다. 일부 보수 조사에서 19% 같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갤럽에서는 11%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7% 그대로고 이재명 1% 올라서 8%입니다. 유승민 3% 그대로고 손학규 1% 잡혔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모르겠다가 20인데 지금은 19%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한 약진이라고 봅니다. 일주일 동안에 9%가 오른다는 것은 안희정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변했다. 특히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건데 중도나 보수 진영에서 이 급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안희정 후보의 그동안의 온건한 행보들이 좌우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 후보 스스로 토론을 기피하고 토론 기피 등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기자들과의 또 대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고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촛불 시위를 또 선동하러 가고 이런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시각이 반영된 거 아니냐. 본인은 자신의 어떤 유리한 여론조사 내용대로라면 벌써 30% 후반대에 가야 되는데 그런 조사들 내용도 있었죠. 근데 비교적 객관적인 갤럽 조사에서 29%로 30%, 32%까지 갔다가 뚝 떨어졌다는 것은 문 후보의 지금 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속도로 일주일만 더 가게 되면 두 사람이 머지않아서 비슷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새누리당의 황교안 대행은 2% 상승했는데 대부분 새누리당 지지층의 상승인데요. 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황교안 대행이 반기문이 빠지면서 지금 57%를 받았습니다. 자, 반 총장 불출마 이후에 황 대행에게 새누리당 쪽에 지금 지지율은 모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 20%까지 언제 갈 수 있겠나 하는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갤럽 조사는 이 100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휴대전화 무작위 추출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100% 휴대전화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집전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의 결과보다는 좀 더 야권 후보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는 조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안희정 형상에 대해서 그저 상식을 말하는 안희정이 식자층에 감동을까지 주는 것은 비상식이 판치기 때문이다. 진보 보수 차이는 크나 문재인유 대 비문유는 팽팽하다. 절반의 국민을 무시할 때는 또 불행이 생길 거다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어제 안희정 현상이라고 칼럼까지도 썼습니다. 물론 보수 언론들 일각은 이재용을 구속을 기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안희정의 발언이나 또 경제단체들의 입장에 순응하는 듯한 안희정의 발언에 찬성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안희정 후보는 빨리 본인의 과거의 유산들을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부정적인 유산들이 있지요. 그 부분을 털지 않고는 절대로 대통령에 당선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지난 2004년에 2002년 대선 과정에서 65억 이상의 불법 대선 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당시 한 110억을 모금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실제는 그거보다 더 했겠죠. 어쨌든 드러난 것만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안희정이 했는데 삼성 30억을 비롯해서 자기 가까운 기업인들 다 있습니다. 박연차, 강금은, 문병욱이 써낸문에 권홍사. 그랬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총대를 맨 것처럼 이야기를 현직 대통령이 하면서 자기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다고 말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압력도 행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열린우리당 의원 82명인가는 탄원서를 내어서 안인정이 당시에 자금을 급하게 구하던 시점에서 급한 마음에 마구 모으기도 했지만 법이 제도가 미비해서 그렇다고 희한한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를 처벌해 달라 했습니다. 권력의 2인자가 뭐 법정에서 나를 처벌해 달라는데 판사 검사가 알아서 적당히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구형이 한 7년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1년을 받고 만기를 채우고 나왔고요. 또 나와서 또 박연차로부터 상품권 5천만 원도 받고 또 대선 자금 중에 수억 원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나라 종금 문제라든지 아스텍 장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잡음이 좀 나왔습니다. 소소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안희정 후보의 구정치적인 부분. 자, 나는 내가 한 푼도 안 쓴 게 아니라 보스를 위해 줬다. 그것도 옳은가 안 옳은가는 따져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썼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법원이 4억 9천만 원의 추징금을 냈는데 그 추징금도 강금원이 1억을 내고 뭐 진노 핵심들이 나눠서 줬습니다. 본인도 뭐 자신의 집을 팔아서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가? 자신들의 논리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조폭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보스를 위해서 내가 안방에 갔다 내가 다 했다 하면 박수를 받는 조폭의 행동 대장이죠. 그렇지만 대선 후보의 오른팔이 그렇게 해서 갔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박수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사면을 받고 난 다음에 최고위원을 하고 이랬는데요. 그때 또 터졌습니다. 강금은이 시그너스 골프장 장신섬유 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는 사람이죠. 강금은의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사회이사로 등재해서 월급이나 여러가지 돈을 받았고 이런 게 저런 게 한 7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상 된다 이야기도 있고요. 본인은 당연히 급료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안희정 후보의 한마디로 가까운 이 기업인들로부터 주머니 돈, 쌈짓돈 식으로 이렇게 돈을 받는 행태. 물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썼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행태들을 젊은 나이에 자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건 불법이죠.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 박인차로부터 5천만 원 받은 그 출소 직후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그 박인차 수사하다가 2009년인가 나왔죠. 불법 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1년을 살고 놓은 사람이 또 5천만 원 상품권을 받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는 최고위원회 출마할 때까지 시그너스 골프장에 명함을 갖고 있었다는데 사회이사. 그런데 거기서 월급을 받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옳으면 된다라는 도덕적 우위하에 선민의식하에 나는 다 옳은 목적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불법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별 문제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안 지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일단 진정한 사과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안 지사는 이 사드 문제에서 전 정권의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박수를 받았는데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반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며 철저한 효용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이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안 지사는 자신의 어떤 과거에 있어서 고대의 주사파 학생들이 주로 모여서 만들었던 이 반미청년회라는 조직에 활동을 했고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명백하게 김일성주의와 그리고 이 북한의 혁명 노선을 따르는 그런 단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10개월간 수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자신의 과거 이런 경력들, 이것은 명백하게 주사파 NL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가담을 했고 실형을 받았고 판결문이 남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포지션을 취할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도 말이 한결 같아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있었던 일을 없었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느 유력 후보가 자기가 불법 자금을 받아서 1년간 이렇게 옥고를 치렀고 거기에 대한 내부 내용, 뭐 노무현을 위해서 대신 갔다, 장수천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장처럼 하면서 애를 썼다. 그건 친노 진영 안에서 노무현과 안희정과 이광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노무현 정권은 우광재 좌이정이라 해서 2인자였잖아요. 그건 자기들끼리의 문제고 국민 앞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는 국민적 시각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과거 반미청년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옥고를 치렀던 NL 주사 조직에 관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 내 입장은 어떻다. 어떤 대선 후보도요. 과거에 돈을 받아서 옥고를 치렀고 과거 주사파 경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아직 된 바는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한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대통령이었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지사는 이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정리된 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안 지사한테 아무런 감정이나 유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합리적인 노선을 더 강화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